그래서 자신의 사리사욕을 지키고 있는 저들이 또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이 뜨거운 날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이제 장애인들이 수용시설원들의 2명이었는데요. 한 분으로 우리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사무국장 이상용 동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상용이라고 합니다.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우리 깨고 다시 일어서라 동지여 야만의 세상 끊고 일어서 자랑스러 동지여 자 투쟁의 깃발이 높이 솟았다 장애 해방의 깃발 자유와 억압의 사슬을 끊고 해방의 깃발 차별과 자고를 넘어 당차게 나선다 억압의 긴 세월을 이제 모두 갚아주리라. 쓰레기 집단 같은 이런 공무원들 옆에서 우리가 이런 거 하는 것조차도 참 서글프고 또 창피하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던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비리들과 이런 불법과 폭행들을 눈감아주는 저 경찰들과 또 이 정부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분명히 오늘 분노를 표현하고 또 이 문화재를 또 분노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즐기면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지 여러분. 저는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장애여성 공감의 박김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께 안녕하시냐고 묻고 싶습니다. 너무 더운 날씨에 고생들이 많으셨고요. 오늘 요즘에는 하루하루 지내기가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정말 요즘에는 하루하루 안녕하시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어젯밤에 잘 주무셨냐고 묻고 싶습니다. 정말 잘 자기가 힘든 나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벌써 종로구청 앞에서 15일이 됐습니다. 방에서도 잠자고 선풍기 아래서 잠을 자도 잠을 자기가 힘든 나날인데요. 종로구청 앞에서 15일째가 됐습니다. 어제 어떤 동지를 만났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남재단 투쟁하면서 무력감을 느낀다. 조태영이 그렇게 인권 침해를 하고 장애인에 대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병보석으로 나왔고 그리고 우리가 종로구청 앞에서 천막을 쳤다가 몇 차례씩 뺏기고 또 경찰에게 무력하게 끌려나가고 종로구청의 직원들에게 끌려나가서 내패댕기 쳐지고 그런 내동댕이 쳐지는 내 몸과 나의 현실과 그리고 말을 해도 끊임없이 해도 메아리처럼 돌아오지 않는 정말 허공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은 이러한 심정에서 무력감을 느낀다는 어떤 동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듣는 내 자신을 봤습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 뭘 몰라 다 그렇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어쩌면 우리가 시설 비리에 대해서 시설장의 실수 아니죠. 시설장의 악랄한 인권 침해와 장애인을 사람같이 대하지 않는 그들의 행동에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었는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2명이나 선임하고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병보석이란 걸로 또 나와서 아마 시원한 에어컨 밑에서 그들은 그렇게 말할 겁니다. 아이 재수 없어서 한번 어디 그 감옥에 한번 갔다 왔다.
그리고 또 돌아서서는 그들은 웃으면서 아마 별일 없을 것이다. 종로구청 직원들이 그들의 비호하고 그들을 배경이 되어주고 있다고 그들은 굳게 믿기 때문에, 그리고 경찰은 그들의 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편안한 발표하고 잠을 자면서 시원한 그늘에서 그들은 웃으면서 우리를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가끔 저는 그런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마치 그냥 그렇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그럴 것이다 라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지금까지 저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력감을 느낀다는 동지의 말에 저도 그 말에 대해서 정말 어쩌면 병보석으로 나올 수가 있어, 어쩌면 구청 직원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경찰이 어쩌면 그들의 편일 수가 있어, 이렇게 분노하기보다는 그렇지, 그렇게 하지, 그리고 그들은 돈이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어느덧 나는 그것에 아는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그냥 적당히 포기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어제 했습니다. 분노하지 않고 놀라워하지 않고, 그리고 이것을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지내오는 세상, 그것이 바로 장애인을 시설에서 죽어가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책을 읽어보진 않았고요. 그 정확하게 이게 제목인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오늘 오면서 그 생각, 어제 동지와 얘기를 듣고 오늘 제가 오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책 표지 중에 이런 표지가 있는데요. 아메리칸의 왕언니 몇 분 동안 악을 쓰며 죽어가다 라는 그 책 제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목이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정말 시설에 있는 장애인은 죽어가는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정말 악이라도 쓸 수 있었을까? 그냥 죽음이 차라리 나를 해방시키는다고 생각하고 죽어가진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있는 장애인이 그냥 특별한 장애인이라서가 아니라 바로 내 모습이고 여기 있는 바로 장애인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내 죽음 앞에서 죽음을 거부할 수 있고, 나는 정말 죽음을 정말 살고 싶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게 이 사회가 만들어 놓고 있는지, 바로 그 시설 안에서 장애인들은 그렇게 죽어갈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정말 악이라도 한번 쓰면서 죽어갔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종로구청 앞에서 15일 동안 지내면서, 그리고 15일 동안 뜨거운 태양 밑에 있으면서 한 번은 집회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죠.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는데 그 구름 조각 하나가 태양을 가릴 때 그늘이, 작은 그늘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그늘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주기도 하더라고요. 잠시나마. 그런 것을 보면서 이 세상과 싸운다는 거, 우리는 지금 종로구청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정말 거대한 집단과 싸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종로구청이 단순히 그냥 책임 없음,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우리도 책임 없음, 서울시도 우리도 아무 책임 없다 라고 그들이 말하고 공문으로 버젓이 몇 장으로 자기네들의 입장을 밝히는 그러한 것들을 보면서 과연 시설에서 죽어가는 장애인의 이 현실은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이냐는 겁니다. 장애인이 살아간다는 게,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냥 파리 목숨보다도 더 못하게 그냥 죽어가도 아무 누구도 책임이 지지 않는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 있고, 조태영이는 어느덧 병보석으로 나와서 우리를 비웃으며 앉아있을 그들을 보면서 아마 조태영이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수도 없이 많이 또 시설장으로서 나올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거대한 이 세상과 싸우면서, 오늘은 종로구청에서 우리 이렇게 거대한 세상과 싸우고 어쩌면 또 다른 구청 앞에서, 시청 앞에서, 또는 시설 앞에서 우리는 또 그렇게 싸워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은 하나 믿었던 게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거대한 거인의 골리앗과 싸울 때 그는 단순히 돌멩이 하나를 믿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신념, 그리고 끝까지 그 거대한
거인조차도 정의 앞에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투쟁할 수 있는 그 가장 기본,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는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고, 그리고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내가 죽어갈 때, 언젠가 내가 죽음을 맞았을 때 나는 죽음을 거부할 수 있는 나의 권리, 그리고 나는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가질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싸우고 있다 생각합니다. 성남재단 거대합니다. 그 거대한 재단과 우리가 싸우는 데 있어서 어쩌면 미약하고 힘이 작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우리에게 떨어지는 많은 말들에 대해서 감정 상하기보다 우리는 차근차근 길게 아주 투쟁 있게 싸워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에 함께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 즐겁게 투쟁하고 즐겁게 오늘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들 잘 주무시고 내일도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꿈추는 손을 내밀어 옆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손을 꼭 잡아야 해. 손을 잡아야 해. 손을 잡아야 해. 여러분, 손을 잡아야 해. 여러분, 손을 잡아야 해. 손을 잡아야 해. 손을 이거 오바야. 누나 이건 오바야. 누나 이건 오바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건 오바야. 아무리 카메라 찍고 싶어도 이건 오바야. 이 고통의 시대를 건너가지 않으면 잠시 서서 옆을 쳐다봐. 우는 내 형제들 병들어 쓰러진 내 아이들 이제 험난한 삶을 꼭 그래 하는가. 앞서서 산 자와 뒤쳐져 죽은 자, 그 모든 눈에는 손가쁜 눈물이 왜 이 세상은 삭막해지는가. 많은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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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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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버리고 내몰린 간절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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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오늘도 간절히 원하지. 간절히 간절히 용역깡패랑 손잡고 이렇게 일했다는 거 알면 참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찰 만세입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예, 우리 대한민국 경찰 만세. 예. 예, 다음은 장애인 참교육 부문 앞에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이 말복더위입니다. 제가 집에서 나올 때 아우 이 더운데 다시 또 종로까지 나가려니 참 귀찮기도 하더라고요. 집사람은 오늘 말복더위인데 닭 한 마리 사다가 먹자 이렇게 해서 먹고 나올까 하다가 아, 도저히 안 되겠다, 시간 안 되겠어 해서 좀 일찍 간단하게 먹고 나왔습니다. 늦게나마 이렇게 저는 나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비디오를 통해서 이미 방송에서 보도한 것과 그리고 우리 문화공간에서 참 잘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더 진실에 가깝게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았습니다. 참고로 여기 종로는 제가 왕년에 이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동네라 여기 앞에서 홍어회 막걸리를 마시던 기억이 나고, 여기 공무원들도 정말 제가 다니던 회사가 종로에 있었기 때문에 몇몇 공무원들은 알고도 지내고 그랬던 동네여서 정말 기억이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지만 이 시간 이 사회복지 시설, 이 성남 비리재단의 이 문제와 종로구청의 이 말복도의 이상으로 이 정말로 끈질긴,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이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서 폭로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된 게 저는 참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저는 장애인 자녀를 키우면서 평범하게 이 사회에서 살 수는 없다라고 생각해서 여기 아스팔트에 동지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설비리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장애아동을 키우는 학부모입니다마는 정신지체 장애인들과 시설에 사는 수많은 인권과 인간다움을 상실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중증장애인 동지들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가 바로 이 시설비리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인면수심이라는 말 종종 언론에서 나오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마음은 짐승만도 못한 이런 시설비리 재단 이사장들 한두 명 뿐입니까? 여기 조태영 이사장입니까? 전 이사장? 그가 바로 인면수심에 짐승만도 못한 인간에게 거부한 작자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동지들? 정말 화나 우라통이 터지는 것은 이 시설 안에 사는 우리 장애인 동지들과 우리 정신체 장애인들이 스스로 독립적이고 또 자기 주체적이고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기회를 영구히 빼앗긴다는 것, 그리고 그 뒤에는 장애인들을 자기 돈벌이의 수단으로, 철저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시설비리 복지 마피아와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아름다운 생명을 추악한 자본의 거래로 맞바꾸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 앞에 참으로 분노스럽고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설비리의 추악한 시설 자본의 이 억압과 착취로부터 정말 벗어나는 세상을 보고 싶습니다. 저희도 저희 아이에게 굳이 시설에 가지 않아도 우리 지역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지고 일하는 지방자치단체, 구청, 보건복지부 이런 주체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서 희망을 보고 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집회에 참석해서, 그리고 성남 비리재단과 종로구청의 포괄적인 이 탄압, 이 현장에 대해서 이제 배운 것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정말로 중요한 것, 중증장애인과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대변하기 너무나 힘들어서 시설 안에서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노동운동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들의 손에 의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장애인 형제들의 인권이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비리 재단을 옹호하고, 그리고 뒤에서 정말로 키워주고 하고 있는 이 추악한 거래의 이 뒷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종로구청에 주민과 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자 하는 그런 자치단체이기를
자임하고 있는가? 오히려 정말 이러한 비리재단을 감독하고 재단에 대해서 재단에 성립시키고 이사들을 임명하고 관리감독인 하라고 내어준 그 고난마저도 스스로 내팽개친 이 무책임한 이 종로구청 사회복지관을 비롯해서 구청장에게 어떻게 우리 비리를 맡길 수 있겠는가? 암담하고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여러분 텔레비전 통해서 보셨죠? 담당자가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감독할 수 있느냐고 관리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고 여기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서 북압과 용역깡패들 동원한 이 농성당 침탈 그 자체로서 자신들이 아무런 책임도 질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능력도 의지도 없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줬을 따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단호하게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 적지 않은 싸움이라고 생각합니다. 100억 원대의 국민의 혈세를 주무르는 이 성남 비리재단, 이 사건 반드시 우리 당사자의 힘으로 투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종로구청이 스스로 해결을 해줄 것을 결코 기대할 수 없다는 것 오늘 15일간의 투쟁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이 싸움 어려운 싸움이 될지라도 저희 장애인 부모단체 함께 싸우겠습니다. 장애인 교육권연대의 하반기 교육권 농성투쟁이 이어져서 저희가 뒤늦게 왔습니다. 엊그제 여기 와서 여기 시설 종사자들과 장애인 당사자들 어영노조가 집회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로 인간의 자주성마저도 말살시키는 이 비리 재단, 참으로 그들은 이미 권력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는 이미 경찰이 밝혀낸 많은 증거에도 불구하고 형량을 낮추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권력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만든 이 비리 재단을 통해서 권력을 형성하고 우리의 인간다움과 장애인들의 생존권과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짓밟고 이렇게 속주로 여기며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투쟁합시다. 끝까지 싸웁시다. 우리가 희망을 위해 잡고 싸운다면 우리에게도 참나온 인권 지켜지고 정말 시설비리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살만한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날 반드시 올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믿음을 가지고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천주교인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백기라고 합니다. 여러 동지들께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농성장을 지켜가고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는 그 누구보다도 전장연의 활동가들과 그리고 시설인권 연대 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서 이 농성장을 멈춤이 없이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지켜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분들께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렇게 이 현장을 지키면서 싸우고 있는 과정에도 저희 인권단체 연석회의에서는 많은 연대 활동들을 이어나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뭐 핑계이지만 사망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한국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인권 유린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좀 더 나은 세상을 퇴진! 자, 우리 같이 큰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설비리 옹호하는 김충영은 퇴진하라! 수십년 세월을 불방을 맞춰 시설 처박혀 저물러가 빗물 속에 살아온 들
아스팔트에 저희가 시설비리 비유하는 김충룡 태진인데요. 여기 많은 단체들이 이 지지합에서 플랜카드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같이 많이 달아놨거든요. 한 수십 개 달아놨는데 한방 오더니 다 쓸어가 버렸습니다. 이 공무원들이 또 하는 게 도둑질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예 아스팔트에다가 아예 새겼습니다. 이제 아예 새겨가지고 시설비리 비유하는 김충룡 퇴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망을 담아서 함께 이제 계속적으로 이 아스팔트에 계속 이제 새길 겁니다. 이 아스팔트 새기는 것까지도 같이 안 뛰가겠죠 뭐. 뒤에 계신 분들은 잠깐 일어서서 그 뒤로도 계속 갈 거거든요. 같이 혹시 경찰이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좀 이렇게 쭉 옆으로 봐서 둥글게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줄을 잘 맞추어서 아름답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해방의 나라 장애해방 참 세상을 싸워야 승리하리라. 자별의 폭력 눈총을 깨고 400만의 힘으로 하나로 다 외쳐 불러라. 해방의 나라 장애해방 전 세상을 우리를 뼈아픈 동포의 시련마저 싸워야 나만 안 한 거? 이제 다 같이 갑니다. 저기에 계신 분들도 좀 있고 이쪽 뒤로도 우리 원을 그려서 오늘 이렇게 바랍니다. 아스팔트에 새기는 이 시설비리 비유하는 김충룡은 퇴진하는 이것은 바로 시설에서 인권 유린을 당해도 착취를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그들의 목소리이고 그들의 저항입니다. 세월을 물방울 갇혀 시설을 처박혀 우리 계속 쓰면서 우리 이 자리
이것마저 제가 된도록 속에 불꽃으로 이것마저도 해방의 그날은 밤봉의 피로 붉게 도색하리라. 해방의 너는 멀쩡해. 해방의 네, 다 끝났나요? 네. 이번엔 제가 항상 동지들하고 자주 부르는 노래긴 한데 오늘은 우리 동지들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지들도 평소보다 더 큰 목소리로 함께 호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지 않고 열만 뜬다! 더 버려! 목소리 작아요. 다음부터 더 크게 해! 열만 뜬다! 더 버려! 배치 달라고 머리 조아리더니 국회의원 됐다고 열만 뜬다! 엎어버려! 땅님의 부활 열만 뜬다! 엎어버려! 마지막입니다. 축하합니다. 열만 뜬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동자의 삶이나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용되어 있는 장애인들을 저희들 저 종로구청이 계속해서 저렇게 용역 강패를 동원을 해서 직원들을 동원을 해서 노동으로 정신을 바쳐 가진 것은 건다고 없음 내 중남을 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비의 세상 일꽃 출정이고 사랑하고 우리 결코 이 자리에서 물러설 때는 자 정신을 바쳐 가진 것 승리하는 그날까지 힘차게 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씩! 이제 성남 비리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촉구를 위한 햇불문화제의 마지막 순서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아까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정종건 위원장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햇불은 어둠을 가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나요? 어둠을 가르고 또 이제 그 어둠을 가르는 그 햇불이 이제는 종로구청, 성남 비리재단, 그리고 시설비리,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 유린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정말 태우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정말 시설 비리가 없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싶습니다. 아까 은혜요양원, 문혜요양원, 그리고 서울정신병원에 있는 거기서 일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사회복지 노동조합, 의형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어제부터 계속 집회를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들에게 같이 저 길 건너편에서 우리도 같이 시위를 하는데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쌍한 장애인들은 금속노조에 속지 말고 빨리 좋은 영원에 입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입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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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세 가지는 정말 잘 외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보고 물러가라, 물러가라, 물러가라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그들의 구호를 보면서 정말 화가 치밀었지만은 그래도 별로 화를 안 내는 사람이라 가지고 침착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침착한데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불쌍한 장애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불쌍하죠? 안 그렇습니까? 아니요. 이 뜨거운 떼학빛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굉장히 불쌍했는지 거시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불쌍한 장애인,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불쌍한 장애인을 먹을 것, 입을 것 삥땅 쳐가지고 자기 아들 유학 보내는 그런 조태영이의 지시를 받아서 그를 비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 떼학빛에서 관제내복하고 있는, 그러면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이 정말 불쌍했습니다. 정말 인간 불쌍한 거 많이 봤는데 그들만큼 불쌍한 것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래놓고 자기는 집에 가서 장애인들을 위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선전하겠죠. 불쌍한 장애인 돌봐줬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용어에는 언제나 장애인을 돌봐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떠들면서 관제데모 하면서 우리 보고 대목권 물러가라 라고도 또 하더군요. 언제는 시설에 입소하라고 이야기하고 또 물러가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을 보면서 시설 비리의 현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시설 비리는 이렇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정부가 침묵하고 있다는 것, 정부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설 비리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시설장들과 그게 노동조합이 아니죠. 일하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기 때문에 시설 비리가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보낸 장애인들의 부모가 침묵하기 때문에 시설 비리가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그 속에 있는 장애인들이 또 480만 장애인들이 그 문제 가지고 싸우지 않기 때문에 시설 비리가 공공연하게 인정되고, 그리고 장애인을 팔아서 치부하는 그들이 바로 사회 속에서는 선한 사람이라고,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안으로는 철저하게 사람 장사하면서 복지 마피아가 되는, 그리고 그들이 권력과 유착한 그러한 시설 비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자의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이야기하더군요. 카르텔인가 그런 게 있습니다. 내 주체가 침묵하기 때문에 시설 비리가 공공연하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침묵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횃불 문화재 하는 것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이제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시설 비리를 태워버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이제 그 침묵을 깰 겁니다. 깨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 다 됐습니까? 생존을 비우고 있다. 모두로 일어설 기회마저. 정말 종로구청과 성남비리 재단과 그리고 또 인권유린과 시설비리가 저렇게 다 불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조태영이 선고가 8월 11일 날 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30분에 1심 선고 공판이 있습니다. 이미 조태영은 자신의 돈을 가지고 보석을 신청해서 나와 있습니다. 참 암담하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투쟁해서 시설비리 척결하고자 합니다. 그 시설비리 척결의 한가운데서 열심히 투쟁하고 있는 우리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동지 모시고 마지막 정리 발언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15일 동안 참 더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투쟁을 중간결 정리하는 이 자리도 참 덥습니다. 바로 종로구청의 비리 옹호와 성남재단 시설비리 인권유린 이 지긋지긋한 것들을 태우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참 덥게 문화제를 합니다. 오영노조는 와서 맨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장애인 이용당하지 말고 시설로 돌아가라. 우리 돌아갈 시설이 없습니다. 그나마 있는 성남재단 그 외의 모든 시설들도 우리는 다 부셔버리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지들? 감히 우리 보고 돈 받고 데모하네 저들의 일당은 하루에 5만 원이네 50만 원이네 얘기하는 저 오영노조, 그들을 사주하는 저 비리재단, 그리고 그들과 어쩜 그렇게 닮을 꼴인지 말도 안 나오네. 어떤 직원은 실실 웃으면서 우리를 철거해놓고 돈 받고 대모하지. 저들의 저 인식 수준이 아주 저렇게 저급하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센 말 없습니까? 저질이기 때문에, 지들의 삶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만사가 다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여기에 누구 사주받고 나온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빨리 돌아가십시오. 종로구청 직원들 돌아가야죠. 예? 경찰 돌아가세요. 사주받고 왔으니. 우리 여기대우는 어느 한 명도 사주받고 온 사람 없습니다. 5만원 50만원은커녕 우리의 신념과 우리 의지로 동의하지 않는 것은 절대 그 자리에 쓰지 않습니다. 우리 온 마음에 우리 신념으로 이 자리에 쓴 것입니다. 저들이 시설비리 옹호하는 것도 못 참겠는데 우리의 신념을 욕할 때 저는 저들의 얼굴에 침을 뱉어주고 싶었습니다. 이 더러운 비리재단 장애인 시설에 처박아 놓고